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의원의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2024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용 세정과장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25호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일부 조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존 수준의 감면 적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부담 완화 지원 유지를 위해 자동차세 및 주민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니까 기간 연장 일몰이 된 거죠. 된 상황인데 지금 이 연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기간 만료가 24년 12월 31일 날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맞춰가지고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그 개정은 이제 3년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의 그 기간을 따라서 연장을 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과세 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7월 1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개정이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면제 사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 처음 이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감면조례가? 감면조례는 그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3년 하고 이후에 또 이제 3년을 연장하는 사항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지금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법령적으로 보면은 그 장애인에 대한 구분을 하고 나서 시행한 사항이라 지금 저희가 한 2020년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20년으로 돼 있는데 그 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평택시세 감면 조례 제정이 예.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4조에 의거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네.
잇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세율 경감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예, 이 그렇습니다.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각장애인이든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 계층. 취약계층이든 도시 자연 구역 내로 지정돼서 편입됐든 요 관련돼서 네. 도시 공원에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뭐 다를 수는 있어도 이게 제정된 게 언제부터 됐나 제가 좀 그거를 좀 여쭤본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제정돼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그 분야부터 먼저 이 혜택을 좀 받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여러 분야에 있는 뭐 80세 이상이든 차상위 계층이든 뭐 국가 보훈 대상자든 의사상자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근데 이제 기간이 기존에 제정이 됐으면 그 6개월이라는 갭이 안 벌어지고 계속 연장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왜 갑자기 6월 달에 또 연장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끝났는데 다시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6개월 네,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끝났으면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예, 예전 상태에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조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연장하는 부분을 뭐 담당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그 납세무 성립일 전에 이거를 꼭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럼 이번에 그 사이에 6개월 사이에 혜택을 못 그거는 받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납세무 성립일상의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소급 적용을 해드리고요. 소급 적용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챙기셔서 그런 추후에도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혹시 뭐 이거를 계속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러면은 그거를 잘 벌어지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몰 되기 전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연장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그 지방세 특례 제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00 그게 한 19년인가 몇 년대에 이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정착기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별 어떤 경제적인 뭐 부분 아니면은 뭐 복지적인 부분 이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비과세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 안을 잡고 이렇게 하셨는지요?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과세, 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또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또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세 부담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고 연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시각장애인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4급 이하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사항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1급에서 3급까지 이거는 이제 법령상에 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해가지고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장애 정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도하고 또 경기 정부에서 4급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전국상의 표준안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 시 의원님 한 분이 재정 조례를 이게 인천에 있는 자치구에서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의 81세 노인분 세대주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 시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온 사항이라 이번에 대해서 3년 연장에 따라서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또 세 번째 그 도시자연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시공원 자체로는 법령상 면제가 되는데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세제상에 면제받던 개인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준안이나 법령에서 정한 거 이외에 자체적으로 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넓힌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그 주민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한 1억이 조금 넘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비율이 매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추계를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늘어나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분명히 또 이런 부분이 그 재정 자립도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이 폭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어요. 복지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시가 안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개인 균등권 주민세는 예를 들어 인두세라고 하는 법령상의 지방세에 따라서 세대주로 구분되어 있는 1인당 그 세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2017년도에 도농 복합된 이후에 10,000원으로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인두세의 성격이면 다 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80세 이상과 또 법령상에 이제 30세 미만자들에 대한 건 세대주 주민세를 제외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다만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거기까지 확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현재 있는 그 조례상의 범위 내만 가지고 계속 운영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1,000에 대한 그 세제 감면이 있어서 그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뭐 금액이 적어서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이 세제 혜택이 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했을 텐데 아니면 뭐 상위법이라든지 2018년도에 인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첨부가 좀 돼줘야 되는데 이런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좀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 80세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우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그때는 좀 의회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개정해서 현까지 온 건데요. 그 검토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석한 건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없다고요? 네, 그때 의원 발의를 통해서 했을 때는 그 자료에 근거로 해가지고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의원 조례로 개정이 된 상황. 효과가 있다는 거는 그 혜택을 보시는 분한테 효과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운영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을 다 고려를 했을 때에 대한 운영적인 그 정책의 효과를 봐야 되는 거지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에서는 분명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선 세수가 적게 들고
적게 거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가 지금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정착기에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다. 정착기면 적어도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이 된 거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 그럼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게 중장기적으로 언제쯤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범위에서도 가능한지라는 것이 이 조례가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뭐 의원님이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해서 4급까지 하지 않고 우리 시는 5급까지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줘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복지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3%가 복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아서 그렇긴 한데 그럼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국가적으로 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시 재원에서 1억 2천 정도가 덜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을 또 넓힐 수 있는 방향까지도 모색을 하셔서 안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좀 더 시가 쓰임새 있게 그다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확장성 있는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맞습니다. 제가 조례기 때문에 법령 근거기 때문에 이런 걱정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